오늘은 15평 미니 투룸 거실 장판 시공 현장입니다. 현장은 방 2개와 거실 하나로 구성된 구축 빌라인데요. 기존 세입자가 생활하면서 생긴 사용감과 오염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전에 분위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시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거실 바닥은 오래된 사용 흔적으로 전체적인 집 분위기가 낡아 보이는 상태였는데요. 이번 시공을 통해 기존 생활 흔적들은 정리하고 보다 밝고 깨끗한 공간으로 바꿔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시공한 장판은 선형 2.3T EL2304 모델입니다. 진한 우드 패턴이 들어간 장판으로 생활하면서 생기기 쉬운 오염이나 얼룩이 비교적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2.3T 두께의 제품이라 적당한 쿠션감과 함께 바닥 자국이나 눌림에도 기존 얇은 장판보다 안정감 있는 편입니다. 특히 임대용 공간은 관리 편의성과 깔끔한 분위기가 중요한데요. 이 제품은 전체 분위기를 한층 안정감 있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모델이라 새를 주는 구축 빌라나 미니 투룸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장판 중 하나입니다. 오늘 시공한 장판은 고민제로 장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50cm, 750cm 기준으로 사이즈가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바로 받아서 시공하기 편한 제품인데요. 셀프 장판이나 거실 장판 교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시공 비용은 2.3T 장판 9평 시공으로 총 38만원이 나왔습니다. 거실만 부분 시공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을 줄인 금액으로 시공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거실 바닥만 바꿔도 집 분위기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집니다. 거실은 현관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닥 상태에 따라 집 전체 인상이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오래돼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현장도 기존 생활 흔적이 남아있던 공간이었지만 바닥 하나만 정리해도 훨씬 안정감 있고 깨끗한 분위기로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공간이 어떤 과정으로 시공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장판을 걷습니다. 기존 장판을 걷을 땐 이음매 부분이나 장판 폭이 끝나는 지점에 칼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벽정 모서리, 실리콘과 닿는 부분에도 칼을 넣어 잘라주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판이 뜯어지면서 몰딩 시트지 또는 몰딩 표면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판을 걷어낸 뒤에는 몰딩에 남아있는 잔여 실리콘을 제거해줍니다. 이 실리콘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새 장판이 바닥에 고르게 밀착되지 못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뜨거나 마감 라인이 물어 보일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들뜸이나 벌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런 기초 정리 작업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실리콘 제거가 끝났다면 이제 바닥 청소를 진행합니다. 기존 장판을 사용하면서 남아있던 바닥 흔적이나 본드 잔여물, 실리콘 조각, 돌가루 같은 이물질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장판 시공 후에 바닥이 울어 보이거나 표면이 튀어나와 보이는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청소하도록 합니다. 청소가 끝났다면 이제 바닥 치수를 측정합니다. 이번 현장은 거실 구조가 좁고 공간이 여러 번 꺾여 있는 형태라 큰 폭 장판이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 여러 장이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는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가로 세로만 재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장판을 넣을지 그리고 이음의 위치까지 같이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 계산 자체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장판 사이즈 계산이나 수량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장판을 깔아줍니다. 지금 기사님이 이 공간을 비워둔 상태로 먼저 시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집 구조가 장판 폭이 한 번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구조다 보니 이 부분은 이후에 남는 자투리 장판을 활용해 마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공하면 불필요하게 장판을 사용하는 걸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장판마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현장 구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 효율적으로 재단하면서 자재 낭비를 줄여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관 부분을 재단합니다. 현관은 지금 경계석으로 마감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럴 때는 장판과 돌 사이 경계 라인을 얼마나 반듯하게 잘라주느냐가 전체 마감 완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현관처럼 직선 라인이 바로 보이는 공간은 조금만 삐뚤어져도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를 이용해 일자로 재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지금 기사님이 작업하시는 것처럼 남는 장판 조각에 단면을 대고 자처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면 자체가 반듯하게 잘려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직선 기준을 잡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 남겨둔 공간을 자투리를 활용해서 마감합니다. 문틀과 세탁실 입구를 재단합니다. 장판을 다 깔았다면 용착제 마감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단을 최대한 한 번에 깔끔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재단 성공률을 높이는 꿀팁으로 시작 전에 칼날을 한번 날려주고 자른다면 좀 더 잘 자를 수 있습니다.
이제 실리콘으로 마감합니다. 빠짐없이 시공해줍니다. 틈을 메워주도록 합니다. 실리콘 색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무난한 색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반투명 실리콘 색상입니다. 자, 이제 시공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어떠셨나요? 기존과 비슷한 계열의 색상인데도 오래된 사용 흔적들이 정리되면서 공간 분위기가 훨씬 안정감 있고 깔끔하게 바뀐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특히 거실은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이다 보니 바닥만 바뀌어도 집 전체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장판 시공이나 제품에 대한 궁금한 점 또는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전화번호나 댓글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마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